네, 안녕하세요. 생각의 창 국어학원 중등부 강사를 맡고 있는 박소연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예비 중1과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과정에서 이제 우리 학생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머니들께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저희 학원의 국어 교육의 목표는 크게 독서 논술과 중등 국어, 그래서 생각의 힘을 기르는 독서 논술,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다지는 중등 국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독해력이 중요하다는 건 아마 어머님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해력을 키우는 어휘학습을 통해서 저희가 국어학습 능력을 신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11월 13일 날 개강하는 예비 중1 학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 중1 도서는요, 동물농장 그리고 까대기라는 이 두 권의 책으로 시작을 할 거고요. 매주 저희가 4주 동안 진도를 정해서 아이들이 읽어와야 될 분량을 이제 아이들에게 진도표를 나누어 주고요. 그리고 그 읽은 부분과 관련해서 아이들이 독서일기장을 씀으로써 요약 정리를 하고 또 그 글에 대한 감상평을 제가 보면서 이제 코멘트를 다는 그런 형식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돌아오면 수업 시간에 같이 학습 내용 같이 공부하면서 저희가 뭐 단순히 그냥 뭐 서술형을 쓰는다기보다는 뭐 단답형, 서술형 그리고 이제 그 화살표로 이제 답이 맞는지 다양한 문제 유형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독서 학습이 끝나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설명문, 논설문, 그리고 자신과 관련된 수필, 그리고 독후감 등 매 시간 다양한 종류의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쓸 때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것이 내용 조직과 생성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계에서 처음, 중간, 끝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그 형식에 맞게끔 이제 내용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워하는 것이 바로 표현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표현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매주 다른 표현 과제가 주어지는데요. 보통 속담 또는 관용 표현, 그리고 이제 비유법 이런 것들, 그리고 사자성어 같은 것들을 매주 다른 이제 과제를 제시해서 꼭 그런 어떤 표현법이 들어가야지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독서 논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7주의 예비 중1 과정이 끝나면은요, 7주의 예비 중1 과정이 끝나면 이제 1학년 과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습니다. 이게 조금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책 한 권을 보더라도 제대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꼼꼼한 독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저희가 선정한 그런 교재입니다. 네, 그런 도서책인데 이러한 그 어떤 도서를 선정할 때도 네, 저희가 이제 그 주요 문구점에 주요 어떤 문고에 정말 핵심적으로 중학생들이 알아야 될 도서 위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조금 편향된 어떤 그런 독서 습관보다는 조금 주제를 다양한 뭐 자아, 세계사, 그리고 인문, 진로, 사회과학, 그리고 역사, 철학, 경제, 인문, 인권까지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네. 자, 사고학장의 시작은 바로 독서 논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 또 읽은 책이 지식이 되고 또 이러한 것은 사고학장의 기틀이 되기 때문에 네, 독서는 뭐 그 중요성을 제가 뭐 두 번 뭐 말씀드려도 여러분 어머니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자, 독서를 하고 나서 아까 간단히 언급은 드렸지만 어떠한 양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표에 맞춰서 독서를 읽어가지고 오면 책을 읽어오면 독서 일기장이라고 해서 그 틀 자체가 요약과 감상평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러한 것들이 사고에 확장이 되고 논술력을 논술까지 우리 아이들이 쓰면서 생각의 차이를 만들겠다는 것이 저희 학원 중등국어의 목표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자, 일단 독서일기장을 쓸 때 읽은 글에 대해서 요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읽은 글의 요약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분을 좀 요약해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실 요약이라는 것은 읽은 범위의 글 전체에서 중요한 내용을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요약해야 되는지 그 방법도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평, 그 글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게 무엇인지, 더 알고 싶은 건 무엇인지 자신의 느낌을 간략하게 써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 책을 읽고 혹시 모르는 어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이 모를 만한 어휘를 몇 가지 선정하고 이제 그 뜻과 그리고 예시, 짧은 글 예시를 제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이러한 어떤 어휘 학습을 하면서 사실 어휘라는 것은 그 뜻만 알고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용 맥락에 맞춰서 아이들이 그 어휘를 구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렇게 짧은 글짓기로 아이들과 어떤 이 단어가 맥락에서 써야 되는 건지를 다시 한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책 내용 정리입니다. 그 읽었던 내용 중에 핵심이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 저희가 뭐 내용 확인 문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분을 통해서 뭘 느꼈는지 인물은 어떠한 심리를 가질까 이런 다양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발문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매주 다른 형식의 글을 쓰는데 일단 아이들은 사실 글을 쓰는 형식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각각의 뭐 설명문, 논설문, 수필 등등의 글들도 다 그 형식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학습하고 이제 거기에 맞는 내용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소개하는 글을 쓴다라고 한다면 처음 부분에는 책 제목이 뭐고 소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데 이 소개하는 이유를 대부분 아이들은 학원의 추천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로와 흥미에 맞춰서 어떤 것이 좋았는지 그렇게 쓰게 하고 있고, 또 중간에서는 저희 줄거리는 사실 간단하게 쓰게끔 하고요. 그리고 이 책의 장점, 내용이 어땠고 그리고 전개는 어땠는지 이런 것들의 장점을 꼼꼼하게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를 하고 있고, 마지막 끝으로는 요약 정리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 나의 각오나 또는 당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개요를 먼저 작성하고 나서 글을 쓰면 훨씬 더 풍부한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막상 글 쓰라고 하면 어떤 것부터 써야 되는지 되게 난감해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이거를 한 달, 두 달 하고 나면 아이들도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습관이 되고 이제 글 쓰는 방법을 알아서인지 네, 본인들의 생각을 조금 표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능력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중학교 1, 2, 3학년에 국어 교과서를 모두 봅니다. 그래서 목동 일대에 우리 학교마다 조금씩 교과서가 그 출판사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제재들을 뽑아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교과서에 나오는 기본 개념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에 수능 국어의 어떤 그런 디딤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 중일 그 7주에는 정말 그냥 기본이 되는 비유적인 표현이라든지 소설의 갈등, 그리고 비문학,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에 1학년 때 품사가 들어갑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실 품사를 많이 어려워해서 품사에 대해서는 아마 계속 1년 동안 꾸준히 이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1학년 1학기 동안에는 저희가 이제 1학년 과정 핵심 제재를 선정해서 저희가 수업을 하고,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는 2학년에 나오는 조금 주요한 그런 제재들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가을 요때쯤에는 3학년 1학기 그리고 이제 겨울쯤에 3학년 2학기에서 꼭 필요한 어떤 그런 뭐 논증이라든지 또는 뭐 관점 비교하면서 읽는 거라든지 이런 제재들을 선정해서 아이들이 조금 중등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또 3학년 올라가서 내신의 부담을 조금 덜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리 대비를 한 아이들은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사실 내신 대비가 조금 수월한 면이 있습니다. 자, 일단 국어를 먼저 보시자면, 자,
국어는 여러분들 어머니들도 아시다시피 문학과 비문학과 문법으로 나뉩니다. 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에도 현대와 고전으로 나뉘는데 사실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현대의 비중이 많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것은 고전입니다. 고전 시가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학년 한 1학기 때까지는 정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정말 기본적인 고전을 조금 공부를 하고요. 다양한 표현법, 그러니까 개념 위주의 수업을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어떤 비문학 제재뿐만 아니라 그리고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우리 아이들 수준에 적합한 그런 글들을 선정해서 이제 같이 독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단별로 나눠서 이제 아이들이 그 핵심 키워드를 써놓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중심 문장을 찾을 수 있는지, 이러한 작업들을 저의 사고고수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가지 어떤 제재가 아니라 뭐 과학, 예술, 문화, 사회, 경제 등 다양한 제재를 활용해서 어휘, 학습 능력도 키우면서 독해력을 향상하는 그런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사실 모두 그러니까 문학, 독해, 뭐 문법 다 어려워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마 가장 생소한 건 아이들이 문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사, 언어의 본질, 어휘의 세계, 이제 이렇게 세 제재를 가지고 1학년 수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어휘의 체계나 그리고 이제 언어의 본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 그래서 그때 그냥 잠깐 보고도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충분히 풀 수 있는데, 사실 품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일단 뭐 품사의 개념을 안다 하더라도 이 품사를 적용하는 어떤 그런 문제풀이를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품사 같은 경우에는 매 과정마다 품사를 넣을 것이고, 그리고 이 품사는 사실 모르면 이제 3학년에 이제 문장의 어떤 구조와 짜임을 아는데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인 개념들은 꼭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품사는 정말 아이들이 꼭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테스트도 보고 있고, 그렇게 수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자세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초를 튼튼하게 다니는 중등국어, 수능국어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1과정, 1, 2월이겠죠. 이때는 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언어의 본질, 이거는 뭐 언어의 사회성, 역사성, 뭐 이런 것들을 예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런 수업이고, 그리고 품사는 아까 말씀드린 거, 아이들이 이제 그 분류 체계라든지 또는 어떤 그 적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다양한 문제풀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의 가장 기본적인 이런 시들, 그래서 비유법이라든지, 그리고 고전이 하나 나오긴 합니다. 1학년 교과서에 이런 것들, 상징, 이런 것들을 고전 시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 그리고 고무신, 자전거 도둑 등 이런 핵심 제재, 이 소설을 바탕으로 갈등이 뭔지, 그리고 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해에서는 요약하고, 그리고 비판적으로 듣기, 뭐 타당성, 공정성 따져가며 듣는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광고라든지 또는 이런 논설문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수업을 진행합니다. 자, 3, 4월에는 품사 다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품사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음운 규칙, 음운의 변동,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문법에선 가장 필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교육 과정에 나와 있는 그 과정 순서대로 아이들의 수준에 맞춰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액자 구성이라든지 시점이 달라지는 이런 소설들을 배우고, 그리고 엄마 걱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감각적인 심상 같은 거, 그리고 꽝, 이러한 소설을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다양한 어떤 그런 글을 읽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요.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 그리고 인문사회, 다양한 제재를 통해 비문학 독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 5, 6월에는 단어의 의미, 그리고 문장의 구조와 확대는 조금 아이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장의 구조 위주로 조금 더 수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동백꽃을 통해서 1인칭 서술자의 어떤 특징, 그리고 머누일과 독은 아름답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반어와 역설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학습할 것이고, 그리고 양반절, 이제 고전 소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풍자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어떤 제재들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문학 독해에서는 설명 방법, 아이들이 또 설명 방법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어머니. 그래서 뭐 정의, 시, 분류, 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7, 8월 여름에는 희곡도 조금 배우고, 그리고 두터비 파리 물고 나무도 돌도 없는 이러한 사설시 쪽, 그래도 조금 제재가 조금 쉽고 또 좀 재밌는 이런 풍자, 이런 어떤 그 사설시조를 배울 거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표현을 담은 글이라고 해서 관용 표현, 속담,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9, 10월 달에도 이제 고전 소설, 그리고 이제 갈래 복합이라고 해서 시와 그 수필을 같이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관점의 해석. 그래서 다양한 제재,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제재를 통해서 이제 관점이 다를 수 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 이런 제재를 배우게 됩니다. 자, 마지막 6과정입니다. 11, 12월에는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 내신을 사실 내신을 조금 생각하게 되기도 해서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한글 창제 원리가 2학년 문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고전 소설, 시조, 그리고 공감하며 대화하기, 논증 등의 이러한 제재를 배우게 됩니다. 자, 예비중일 시간표는 11월 13일부터 이제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개강입니다. 네, 시간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중2를 마치고 돌아오면 1월부터 같은 시간에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네, 저희 이제 학원에 이제 예비 중1부터 이제 들어왔던 친구들이 이제 그대로 2학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실 처음 왔을 때는 잘 모르고 조금 헤매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글을 써보자라고 하면 정말 그냥 한 편의 글을 얘가 중학교 1학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자신의 생각을 정말 잘 표현하고, 또 글에 대한 어떤 자신의 그런 내용 요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씁니다. 또한 수필 같은 거를 쓰면서 자신을 돌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글이 자신에게 이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마다 제가 많이 보람을 느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께서도 아마 이제 1학년을 처음 이제 보내시는 마음이 이제 많이 걱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아이들 개개인별로의 어떤 그런 특성에 맞춰서 좀 수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조금 아이들에게 좀 보완해야 될 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미리 알고 이제 그런 어떤 위주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네, 꼭 믿고 보내주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1학년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